Y축으로 이만큼 위로 올리래. 그럼 정근선도 따라서 어떻게 될까? 이만큼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면 여기에 정근선이 있어. 이 정근선이 뭐 된다? Y는 2라는 정근선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X축은 어디에 있는 거고? 요 밑에 있겠지. 별거 아니지. 우리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Y는 2x 제곱을 그리나 Y는 4x 제곱을 그리나 진짜 디테일하게 그리면 얘가 이렇게 좁은지 넓은지 신경은 쓰겠지만 그냥 단순히 얘 그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려? 그냥 이렇게 그리겠지. 아, 저 꼭지점이 0,1이니까 얘고 그냥 얘만 따로 그리라고 해도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겠지. 폭은 신경을 써 안 써? 특별하게 신경 안 쓰지. 왜? 이참새도 중요한 건 어디니까? 꼭지점이니까.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꼭지점이 어디냐 뭐 거기서 좀 더 디테일에 간다면 x절편이 얼마냐 y절편이 얼마냐까지만 가지 이 폭이 넓다 좁다 그거 디테일하게 보진 않잖아. 마찬가지라는 거지. x절편이 있으면 x절편이 얼마냐 y절편이 있으면 y절편이 얼마냐 정근선이 어디냐 오른쪽으로 올라가냐 오른쪽으로 내려가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얘가 얼마나 더 가파르게 올라가냐 요렇게 되냐 아니면은 뭐 요런 식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느냐 이거는 문제가 만약에 그걸 요구하면은 계산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릴 때는 그걸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포인트만 집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를 신경 쓰면 돼? 요거. 왜? 오른쪽으로 올라가냐 내려가느냐는 제가 결정합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자, 그럼 옆에 있는 거 하나 더 그려볼까? 이왕이면 그렸으니까 옆에 있는 거 또 하나 보자. 그럼 얘도 그리라면은 얘는 밑이 뭐야? 3이잖아. 그쵸? 여러분들 이거 결정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어. 만약에 이 문제가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돼 있어. 그럼 밑이 3이야? 얘는 밑이 얼마야? 얘는 3분의 1의 x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선생님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밑을 찾을 때는 반드시 x의 개수가 뭐여야 돼? 1이어야 돼. 밑을 찾을 때는. 여러분들 유리함수 할 때 y는 2x 플러스 4분의 1 이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x 얘 k값 얼마야? 우리 y는 일반형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한다면 그냥 기본적으로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라면 어떻게 바꿔? x 마이너스 p분의 k 플러스 q로 바꾸잖아. 그쵸? 그럼 얘는 k값이 얼마야? 1이야? 분자니까? 아니라고. 얘 k의 값은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k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유리함수 할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왜? 유리함수에서 우리 평행이동이나 대칭 이동에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 k값이 안 바뀌어. k값 잘못 찾으면 평행이동할 때 답 잘못 찾는다고. 유리함수도 k값 찾으려면 x의 개수를 뭐로 만들어 놓고 찾아야 돼? 1로 만들어 놓고 찾아야 돼. 지수함수도 마찬가지로 x의 개수를 뭐로 만들어 놓고 1로 만들어 놓고 뭐를 찾아야 된다? 밑을 찾아야 된다. 왜? 얘하고 3의 2x-4하고 밑이 같은 함수일까? 아니라고. 얘는 3의 제곱에 x-2제곱이니까 얘는 9의 x-2제곱이니까 얘가 밑이 더 큰 함수라고. 어떤 차이인지 알겠지? 두 개를 그리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밑이 크면은 그래프가 y축에 더 붙는 거고 밑이 작으면 그래프가 y축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9의 1제곱과 3의 1제곱 누가 더 커? 9의 1제곱이 더 크잖아. 변화가 더 크겠지. 그럼 점점 더 위로 붙는 거고. 어떤 건지 알겠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팁. 자, 밑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해라? 지수의 x의 개수는 뭐로 만든다? 1로 만든다. 그게 함정이야. 알겠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넘어가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 유리함수에서 한 가지 팁 줬어. 유리함수에서 k 찾을 때도 밑은 1이야. 알겠지? 자, 얘는 밑이 뭐기 때문에 3, 1보다 크죠? 그럼 우리 고민 없이 어떤 그래프 그리면 돼? 이런 그래프 그리면 돼.
다음에 y절편 찾아야 되죠. 그냥 y축 이렇게 있겠죠. 어딘가에. 그럼 이제 이 점이 무슨 값을 갖냐를 찾는 건데 y절편 어떻게 찾는다? 그냥 x에다 0 넣으면 되잖아. 그럼 x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5 곱하기 3에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9분의 5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3, 9, 27? 32인가? 그럼 우리 이 점은 그냥 뭐? 마이너스 9분의 32.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x에다 0 넣고 찾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선생님 뭐 찾았지? 정근선 찾았죠? 정근선은 뭐만 보면 돼? 얘잖아. 그치? 그럼 얘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뭐가 있을까? 이대로 풀면 우리 틀려. 여기에서 조심해야 돼. 왜 틀릴까? 얘가 뭐야? 마이너스 5죠. 그치?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봐. y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얘 그래프 우리랑 어떻게 그려지지?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이 앞에 갑자기 뜬금없이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럼 어떻게 그려지지? 갑자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그럼 여러분한테 y는 마이너스 fx, y는 fx, 이 두 개의 차이 뭐야?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야? 자기 모른다. 차이를 얘기 못 하겠다. 혹시 몰라서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만 혹시 한 명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얘 차이는 y는 fx와 마이너스 y는 fx야. 이거 하면은 차이를 느끼겠어? 뭐 한 거야? x축 대칭시킨 거야.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들어갔다는 건 뭐 한 거다? x축 대칭을 시킨 거다. 그럼 너희들이 대칭을 시키고선 평행이동을 시킬 거냐? 평행이동을 시키고 대칭이동을 시킬 거냐의 차이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얘가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건 요 그래프가 대칭이동 시키면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갔죠. 그럼 얘가 어떻게 그려진다? 이 그래프가 대칭이동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다. 아니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미쳤어 돌았어 제정신이 아니야.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나처럼 공간상점 능력이 없으면 조심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그려지고 이 점은 뭐가 돼? 아까 이거 얼마였지 계산한가? 마이너스 9분의 10. 마이너스 9분의 32가 돼. 점근선은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이잖아. y는 마이너스 3이잖아. 대칭이동은 왜 저렇게 돼요? 얘를 대칭이동 시킨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y는 5에 3 곱하기 x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그래프입니다. 그걸 대칭이동 시켰다.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요거에 대칭이동 시키잖아.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네. 근데 저거 이거죠. x축은 아직 안 봤어. 이거는 y의 점근선. 그러니까 x축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음?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27-1자
17-2 보자. 1은 간단한 거니까. 선생님이 준 거 프린트물 풀고 수업 보고 있니? 수원 준 거? 나 프린트물 안 줬니? 줬지? 네, 짱 박혀 있어? 그러면 다음 프린트물부터는 달라는 사람만 줄게. 저도 안 푸는 거 니네 그거 내가 저거 해줬잖아. 스프링 저거 일일이 프린트해서 내가 스프링 작업하는 거야.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열심히 만드는 거야. 굳이 안 푸는데 그 열심히 만드는 거를 할 필요는 없잖아. 네, 그럼 저 답지 보내주세요. 우리 톡방에다 올리지 않았나 답지? 그치 넌 이쪽 반 톡방이 없으니까 보내줄게. 내가 너한테 따로 안 보내는데? 네. 버린 거야. 미안해 보내줄게. 그다음에 풀고서 그 여러분들 만들어준 거 있잖아. 그것만 풀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손해 보는 건 아니거든. 문제가 자기가 쉽다라면은 개념 이해를 잘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고, 그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은 지금 수박 겉핥기 하고 있다라는 거지. 약간 시간을 버리는 상황이 될 거야. 기본적으로 준 거 그거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겨울 때 뭔가를 더 해서 3등급 이상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야. 만약 지금 이게 안 되면 준 프린트물 그것까지 안 풀린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것까지가 풀 수 있어야 아 그래도 선생님이 개념 설명한 게 내 머릿속에 그래도 정리는 되고 있구나. 그게 돼야지 그 다음 단계인 여러분들 교과서에 겨울학기 때 연습 문제 난이도 높은 것까지 풀 수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3월 달에 실질적으로 수원을 배울 때는 그 높은 등급의 센이나 뭐 그 이상도 풀어낼 수가 있는 거고. 처음부터 센 풀면 여러분들 아마 이 생각하고 하나도 모르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나는 지금 여기 개념 원리에 있는 연습 문제 잘 풀린다. 그럼 프린트 안 풀어도 돼. 그거보다 더 쉬운 거니까. 근데 여기 개념 원리에 있는 연습 문제가 최소한 그래도 4등급은 나누는 문제까지는 된다는 거야. 기본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 여러분들 수원책 딱 받자마자 딱 피면은 진짜 지금 너희들 나눠준 프린트물이 앞에 보면은 예제 문제, 유제 문제들 있지. 그 문제들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문제 보자. 함수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x축 방향으로 n만큼이라는 거 뭐 하면 돼요? x 대신에 x-n 넣어주라는 거. 그럼 주어진 식은 뭐가 된다? y는 2분의 1의 x-n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 해야 될 거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y 대신에 y-n 그걸 이항시키면 플러스 n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치? 여기까지는 바로 가도 되지. 그 다음에 옆에가 뭐야? 평행이동하였더니 다음 함수 y는 얘의 그래프와 일치하였대. 얘가 무엇이 된다? 8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눈치채죠? 어차피 지수 벡터에서 변하지 않는 거니까 n은 무슨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2분의 1값. 그럼 나머지 2분의 1의 x-n제곱이 뭐와 같으면 돼? 8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과 같으면 되는 거지. 얘를 얘로 바꿀래? 얘를 얘로 바꿀래? 얘를 얘로 바꿀래? 얘를 얘로 바꿀래? 그걸로 바꿔요. 그게 그거 가가 가냐? 분자를 후자로 바꿔요. 좌변을 우변 수학적 용어가 있잖아. 얘를 이런 모양으로 바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분의 1의 마이너스 m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이 되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m제곱이니까 2의 m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그러므로 m값은 뭐가 된다? 8을 2의 3제곱이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mn값을 구할 수가 있죠. 오히려 연산하는 게 쉽지 그래프 그리를 하는 것보다. 그 대신 부등식 할 때는 그래프가 필요해.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개념 설명할 때 최대최소 설명 안 했죠. 우리 모든 함수를 배우면 다 최대최소가 나와. 근데 실질적으로 지수함수의 최대최소는 너희들한테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 그 대신 누워서 떡 먹다가도 우리 뭐 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체한다라는 얘기는 있죠.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야. 그 조심해야 될 게 뭐다? 이차함수다. 여러분들 이제 함수를 배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함수라는 건 반드시 x를 넣으면 뭐가 나와? y가 나와. 근데 우리 문제 풀다 보면 반복되는 식이 있으면 뭐를 이용해서 풀어? 치환을 이용해서 풀죠. 그럼 우리 수학할 때 기본적으로 고1 때 수학할 때도 치환할 때 함수는 함부로 치환하면 안 돼. 간단하게 예를 들어 줄게. y는 x-1의 제곱 더하기 3의 x-1 플러스 2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고요. 그럼 얘를 x- 물론 전개해서 풀어도 되죠. 근데 그게 귀찮으니까 우리는 얘를 x-1을 t라고 치환해서 y는 t의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라고 풀고 싶어. 그럼 이 함수는 무슨 함수야? t를 넣어야 y가 나오는 함수지. x를 넣어야 y가 나오는 함수에서 t를 넣어야 y가 나오는 함수로 바뀌었어. 그러면 x의 범위를 무엇의 범위로? t의 범위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빼기 2란 t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1보다 작다의 범위로 바뀌는 거야. 함수에서는 꼭 반드시 어떤 걸 치환하려면 치환하는 문자의 범위를 구해주셔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지수함수의 최대최소는 쉬운 거예요. 알겠니?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자. 자, 이제 가자. 2차 함수. 함수할 때 뭐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지? 치환할 때는 치환하면 문제는 편해지는데 함수에서는 함정이 있다. 치환하는 문자 범위고야. 근데 2차 함수가 우리 이제 푸는 거에서 1차 함수를 제일 많이 치환을 할 건데 2차 함수가 왜 많이 나오냐? 2차 함수는 특징이 있죠. 모든 실수 범위여도 y의 값이 모든 실수가 나올까? 2차 함수는 분명히 최대 최소가 존재하게 돼 있지. 그렇지. 그래서 2차 함수가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조심해서 푸시면 돼요. 자, 그럼 78쪽 봅시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 자, 8-2번 보자. 대표적인 문제로. 왜 위에 문제 안 할까? 위에 문제는 치환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풀면 돼. 지수함수는 양 끝값에서 최대 또는 최소가 뭐 한 문제 풀어볼까? 얘 하나 풀어볼까? 그냥 풀면 돼. 얘는 그냥 1 넣고 2 넣으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 밑이 0과 1 사이지. 지수가 커질 때 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래서 얘에서 최대가 되는 거고 얘에서 최소가 되는 거고. 그냥 값 넣으면 돼. 선생님 그게 뭐 필요해요? 안 필요해. 그냥 1 넣고 나온 값과 3 넣고 나온 값 중에 큰 값이 최대, 작은 값이 최소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와. 양끝값 대입해서 함수값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 정도는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기본 문제로 낼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얘는 3의 제곱의 x제곱인 거고 얘는 4분의 1의 x제곱인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다? 4분의 9의 x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밑이 4분의 9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큰 값에서 최대, 작은 값에서 최소. 그러니까 낸다 안 된다? 안 내. 너무 쉬우니까. 공부만 조금 했다면 얘는 다 푸는 거니까 그냥 안 내. 그래서 이제 28-2번 같은 문제를 내는 거지. 자, 28-2번 문제를 봐주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봐도 딱 뭐가 있어요? 2차식이 있죠? 그치? 그럼 이대로 놓고 풀으라면은 되게 복잡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한다? 치환한다. 무엇을?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치환하는 순간 문제가 뭐가 되는 거야? y는 2에
t제곱이라는 식으로 바뀌지. x를 넣으면 y가 나왔던 함수에서 t를 넣으면 y가 나오는 함수로 바뀐 거잖아. 그러면 얘를 t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겠지. 근데 이 차 함수는 반드시 범위를 찾으라는 건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말과 똑같아. 그게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값 사이에 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꼭지점 찾아야 되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2라는 식이 되는 거고,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고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 t가 2라는 값을 갖는 거지. 왜? y는이 아니라 t는이니까 t값이 되는 거지. 세로가.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x의 범위가 뭐부터 뭐까지래요? 0부터 3까지래요. 그럼 0이라는 게 가까이 있을 거고 3이라는 게 멀리 있겠지. 그럼 실질적으로 그래프는 어디만 그려진다? 요만큼만 그려진다. 그러면 그래프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최소값, 그래프 점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최대값. 그럼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이 점에서 무슨 값? 최대값. x에다 3 넣어주면 얼마가 돼요? 2의 제곱 4에 더 6. t는 6이라는 값이 되는 거지. 즉 치환을 해주면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t는 뭐보다 6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치환하는 식으로. 알겠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대부분 다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2차 함수가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니? 자, 그러면은 이제는 t의 범위, 밑이 뭐야? 2죠. 2라는 건 지수가 커질수록 함수값인 값도 뭐한다? 커진다. 그러므로 얘가 무슨 값? 최소값. 얘일 때 무슨 값?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t가 2일 때 y는 무슨 값? 최소값. 무엇을 갖는다? 4라는 값을 갖는 거고, t가 뭐일 때? 6일 때 y는 무슨 값?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2의 6제곱이 64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 만약에 x값 구하래. t가 2라는 건 얘가 2인 거지. 그때 x값 구해야 돼. 어떤 건지 알겠지? 얘는 x가 얼마일 때다? 1일 때고, 얘는 x가 얼마일 때다? 3일 때다. 치환할 때 t값 찾으면 안 되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된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거를 보자. 29-1에 1번 풀까 2번 풀까? 2번. 네. 네. 당연한 걸 왜 물어보니? 그치?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을 보자. 다음 문제를 보면 y는 4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가 있다. 마이너스 x 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의 제곱으로 한 번에 가도 될까 얘? 원래 4분의 1이라는 건 2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럼 2 곱하기 x는 x 곱하기 2나 하니까 바꿔도 되겠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 얘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2라고 넣을 수 있겠지. 그럼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주면,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2.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자는 거지. t로 치환하면은 주어진 문제는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치환하니까 몇 차식이 나오는 거야? 2차식이 나오는 거지. 아까 전에는 2차식을 치환한 거고, 지금은 치환하고 났더니 2차식이야. 다 2차식과 연결돼 있어. 지수함수가.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얘는 x를 넣어서 y가 나왔다면 얘는 t를 넣어서 y가 나오는 거니까 뭐의 범위가 필요해? t의 범위가 필요하겠죠. 근데 t의 범위를 보려고 봤더니 2분의 1이네. 0과 1 사이의 값.
x가 지수가 커질수록 값은 작아지죠. 그럼 무슨 값에서 얘에서 무슨 값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얘에서 무슨 값 최대값. 본다면은 2분의 1이니까 아래 이런 그래프가 돼. 그럼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넣자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그럼 당연히 3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근데 이거 몰라도 두 값 넣어서 큰 값이 최대, 작은 값이 최소. 그러므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넣어준 2보다는 작거나 같고 3 넣어준 8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지. 그럼 이 다음 문제 풀이는 뭐 풀이야? 이차함수 풀이지. 자, 이차함수 풀이 가자. 어차피 최대 최소 문제니까는 꼭지점은 우선 찾아줘야 되겠지.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네. t가 얼마일 때? 1일 때 우리는 y값이 얼마를 갖는다? 1을 갖는다. y는이니까. 그래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8분의 1부터 2까지. 그럼 8분의 1이 더 가깝겠죠? 2가 더 멀리에 있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디부터? 여기부터 요만큼만 그려진다. 그럼 당연히 얘가 무슨 값이 되는 거고 최소값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값? 최대값. y는 얼마? 2 넣어주면 얼마가 돼요? 2가 되지. 그래서 최소값은 1, 최대값은 2라고 찾을 수가 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보자. 너네 지금 수학 어디 배워? 명제 배우지? 오늘 1교시에 수학 했잖아. 수학 지금 명제 어디 나가고 있니? 명제 끝났어? 증명이요. 명제 증명 절대부등식? 아니 기남특정이? 아니 기류법? 네. 아직 절대부등식은 안 들어갔고 우리랑 비슷한데? 이번에는 안 넣고 있어. 맨날 진도 늦었다가. 나 그래도 다들 수학을 한 번은 다 배웠잖아. 그치? 여러분들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기류법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나오지. 그치?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우리 2개 배워요. 뭐 실질적으로 총 3개긴 하지만 완전 A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거 빼면은 특별하게 배우는 건 2개야. 그 2개가 뭐지? 컷이 코시하고 슈가 코시 슈가르츠 하나야. 또 하나가 뭐지? 배운 지 오래됐어? 배운 지 오래됐어? 산술기하 평균. 원래는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 뒤에 코시 슈가르츠. 근데 너희들한테 중요한 건 산술기하 평균.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 슈가르츠 부등식. 시험 비중은 얘가 100문제 중에 99문제, 얘는 1문제. 뭐가 99? 산술기하. 산술기하는 고3 때까지 나와요. 선생님이 보통 산술기하 평균 가리킬 때 꼭 얘기하는 게 있거든. 뒤통수 치는 문제. 뒤통수 치는 풀이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산술기하. 왜? 산술기하가 나온다라고 하면 풀이는 되게 쉬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피타고라스성이. 피타고라스성이 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의 제곱. 되게 간단한 공식이잖아. 근데 그거에 이용되는 문제들은 무수히 많지. 지금도 계속 이용하고 있잖아. 공식은 되게 간단한데 이용하는데 무궁무진해. 산술기하 평균도 계산은 되게 간단해. 근데 그걸 이용해야 되는지를 분간하기 힘든 거야.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 근데 누가 뜬금없이 뒤에서 반갑다고 뒤통수 딱 때려. 그럼 우리는 딱 맞고 IC 하면서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잖아. 뒤에 눈이 없는데 누가 때리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간혹가다 이런 게 있지. 등골이 오싹할 때. 남자들은 잘 못 느낀대. 여자애들은 촉감, 감이라는 게 있어. 그 여자들은 그걸 잘 느낀다는데 그건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낌새가 이상할 때는 우리는 가끔가다 길 가다가 뒤를 한번 살짝 돌아보게 되잖아. 느낌이. 밤에 특히. 왠지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같다는 걸 살짝 한 번씩 돌아보잖아. 근데 뒤에 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왠지 긴장되게 되지.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도 없어. 그렇잖아. 나만 겪는 건가?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보약 좀 줘달라고 해. 몸이 허해서 그런 거래. 아니 난 농담이고. 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산술기하 평균이 이거야. 문제를 냈는데 막 풀어 나갔어. 막혔어.
그럼 뭔가가 힌트가 있어야지 또 다른 풀이법을 생각해서 연결시켜서 풀이를 할 거잖아. 없어. 그때 너희들은 뭐를 해야 돼? 등골이 오싹함을 느껴야 돼. 그럼 뭐를 해야 돼? 뒤를 돌아봐야 되잖아. 길 가다가. 너희는 문제 풀다 뭐를 생각해야 돼? 산술기와 평균을 생각해야 돼. 그걸 떠올리면 답이 나오는 거고, 그걸 못 떠올리면 틀리는 거야. 즉 집 앞까지는 왔어. 비밀번호를 몰라.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지. 맞잖아. 아무리 집 앞에까지 왔다고 해서 비밀번호 모르는데 들어갈 수 있어? 초인종 누르면 되지. 근데 집에 아무도 없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게 산술기의 평균. 너희들 문제에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와. 근데 주어진 조건으로 막 풀어서 다 이용해서 풀었는데 결론이 안 나와. 그때는 머릿속에 한번 땅 하고 생각해. 이거 산술기와 평균 문제 아닌가. 그걸 떠올리면 답이 나오는 거고, 안 떠오르면 그냥 틀리는 거. 그래서 고2, 3 애들이 최대 최소 문제를 물어봤을 때 막 너 여기까지 풀었어. 네. 근데 왜 답 안 나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요? 산술기 하고 바로 답 쓰는. 뒤통수 치는. 순간적으로 딱 번개가 나요. 그게 산술기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산술기와 평균은 여러분들 이제 산술기와 평균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뭐를 생각해라? 최대 최소 문제는 그냥 막 풀어 나갔는데 답 나오면 상관없는 건데, 막 풀다가 이제 딱 막혔어. 그러면 한 번쯤은 빵! 산술기와 평균을 이용해. 그게 고2, 3 때 되게 중요해. 수능에도 나오는 거니까. 자, 얘도 보면은 fx는 2의 1 플러스 x제곱 더하기 2의 1 마이너스 의 최소값 구하래. x의 범위도 없어. 왜? 지수함수는 그냥 x의 범위 있으면은 뭐 하면 돼? 양끝값 넣어보면은 그 중에 작은 값이 최소값, 큰 값이 최대값이잖아. 범위가 없어. 실질적인 지수함수는 한없이 커져. 그렇잖아. 한없이 작아져도 점근선이기 때문에 그 값을 가져 안 가져? 그 값은 못 가져. 그러니까 최소값이 없어. 최대값도 없고. 범위가 있어야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데 얘는 범위도 없는데 최소값을 찾아. 그럼 막막하지. 그럼 이때 뭐 해라? 땅! 산술기와 평균입니다. 왜 우리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다 뭐보다 커? 아까 전에 정근선이 0이었잖아. 0보다 다 크잖아. 산술기와 평균 이용하는 기본 조건은 뭐야? 주어지는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함수에서만 뭐예요? 어? 함수에서 최대 최소. 최대 최소는 함수값밖에 없잖아. 방정식은 그냥 는 0 되는 값을 찾는 거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방정식은 그냥 정해져 있어 값이. 이 값을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거고, 함수는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계속 바뀌니까 이 바뀌는 값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 그러니까 함수 개념에서만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는 아무 얘기가 없어. 봤더니 좀 째려봐봐. 봐봐. 얘를 보면은 2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x제곱 분의 1이야. 여기까지 해놓고 너희들이 산술기와 평균과 코시 슈바르츠를 배우는데 언제 산술기와 평균 이용하고 언제 코시 슈바르츠 이용하니? 지금까지 배웠다고 했을 때 너희들 나름대로 분류 기준. 이 문제는 산술기와 평균 문제고 이 문제는 코시 슈바르츠다. 나름대로 분류할 기준이 어떤 거야? 그냥 딱 보면 얘는 산술기하고 딱 보면 얘는 코시 슈바르츠야. 그걸 좀 누구한테 이런 경우는 무조건 산술기야. 이런 경우는 무조건 코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분류해낼 줄 알아야 되니까. 보통 대부분 애들한테 이 얘기를 물어보면 제곱이 들어가면 코시고 안 들어가면 산술기하다. 혹시 설마 산술기와 평균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안 떠오르는 건 아니겠지? 제곱은 뭘? 써줄게. 산술기와 평균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면 A 더하기 B는 무조건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이게 산술기와 평균인 거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건 A 곱하기 X 더하기 B 곱하기 Y가 주어져 있다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합이 곱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AX 플러스 BI의 완전 제곱식보다. 얘가 코시고 얘가 산술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두 개 차이를 제곱이 있냐 없냐라고 얘기를 해. 근데 아니야. 제곱하고는 상관없어. 물론 제곱하고는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제곱 주어지는 거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어. 이유를 알려줘? 그건 좀 이따. 그건 수학 시간에 배우고 담임 선생님한테.
우리 반은 내가 할 때 할 거니까. 왜? 나의 스킬이니까. 일단 그거는 나의 노하우지. 내가 먹고 사는 이유니까. 그런 거고. 얘는 합이 주어지고 곱의 최대 최소로 묻는 거나 곱이 주어지고 합의 최대 최소로 묻는 거야. 그거 아니고는 다 얘야. 합 주어지고 곱의 범위, 곱 주어지고 합의 범위 구하라는 문제는 다 뭐다? 산술이야. 제곱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어. 제곱이 있던 없던. 코씨는 나머지가 다. 근데 코씨는 여러분들 이런 수화 수업 해야 되는데 아니야. 코씨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는 산술이야. 자, 선생님, 얘는 그냥 합의 범위 구하라는데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네들이 곱해봐. 뭐가 없어져? 2의 x제곱이 날라가잖아. 곱해주는 순간. 미질 수가 없어져. 얘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 2 루트 뭐? 2 곱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2 곱하기 2의 x제곱 분의 1. 뭐가 되는 거야? 2 루트에 얼랄라 곱했더니 우리가 궁금해하는 x가 들어있는 항이 다 없어지네. 4. 그러므로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뭐 나오는 거? 4 나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무엇을 고민해봐라? 얘 산술기하 평균 이용하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한번 의심해봐라. 누가 뒤에서 내 뒤통수를 때릴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면 우리는 안 맞을 수가 있어. 왜? 한 발짝 돌 때마다 뒤를 돌아보면서 걸으면 되잖아. 그럼 절대 뒤통수는 안 맞아. 늦을지언정. 틀리고 난 다음에 아 해봤자 소용없는 거야. 맞고 난 다음에 아 해봤자 소용없는 거야. 한기가 들면 의심이 되면 돌아봐. 그러면 틀리진 않아. 알겠니? 막혔을 때 최대 최소 문제였을 때 막히면 한 번쯤은 의심해봐. 무엇을? 이 문제 산술기하평균 이용하는 문제인지 아닌지. 알겠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을 가자. 뭐 여기 80쪽 보면은 지수함수의 특별한 성질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수의 연산이야. 지수의 연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제 지수 방정식으로 간다. 얘는 백문이 불여일견 문제 풀면서 보시면 돼요. 그 대신 하나 조심할 게 있어야 돼서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지수 방정식을 풀 건데 여러분들 얘를 한번 생각을 하자. 무엇을 생각하냐면 A의 x제곱이 B의 y제곱과 같대. 방정식은 등호가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A의 x제곱과 B의 y제곱이 같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해봐. 어떤 경우 얘가 같을까? 첫 번째 A와 B가 같을 때, 두 번째 A와 B가 다를 때로 분간해라. 세 번째 X와 Y가 같을 때, 네 번째 X와 Y가 틀립니다. 뜬금없지.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데 틀린 경우가 조건에 들어가. 이게 지수함수의 특징이에요. A와 B가 같대. 그럼 뭐를 만족하면 돼? 두 개가 같으려면 X, Y가 같으면 되죠. 그럼 좌변과 우변이 같겠지. A와 B가 틀리네. A와 B가 틀린데 얘네 두 개가 같대. 2의 X제곱과 3의 Y제곱이 같대. 뭐면 돼? X, Y가 0이면 되지. 2의 0제곱은 1, 3의 0제곱도 1. 밑이 틀려도 지수가 0으로 같으면 좌변과 우변은 같아진다. 일반 방정식하고 좀 틀리지. 자, X, Y가 같대. 그럼 뭐면 돼? A와 B가 같으면 되죠. 그치? X, Y가 틀리대.
그런데 AX와 BY 제곱이 같대. 즉 A의 X 제곱과 B의 X 제곱이 같대. X, B의 Y. 얘를 이렇게